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둘이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우여곡절이 많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큰딸이 제 이야기도 사연으로 나누면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던 해 32살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났지만 시아버지가 친정에 큰 지참금을 주면서 성사된 혼인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땅이 많아 부유했고 남편 역시 사업 수완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재산을 물려받은 남편은 가진 땅을 모두 팔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우리는 서울로 이사해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고 아이 둘을 낳았지만 한 번 안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회사 일로 새벽에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만 던져주는 사람, 저는 집에서 그저 가정부처럼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자 남편은 무관심을 넘어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술에 절어 들어오면 저를 앉혀놓고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모욕을 퍼부었고 화가 치밀면 손찌검도 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죽은 듯이 지내야 했습니다. 30 중반에 고혈압과 당뇨까지 얻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프다고 하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프냐라며 오히려 병원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오늘부터 함께 살 사람이라며 아이들에게 작은 엄마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멀쩡히 아내와 딸들이 있는데도 첩을 들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얌전한 척하던 여자는 곧 임신을 하더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놓고 집안의 주인처럼 군림했고 남편은 그녀와 아이만 애지중지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태어나자 저와 딸들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는 무심했지만 회사만큼은 누구보다 아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낯선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물어보자 남편은 괜히 알 필요 없다며 서류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편과 첩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오빠, 이번에 우리 동생 꼭 회사에 앉혀야 해요. 그래야 회사가 우리 손에 들어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걱정 마세요. 지금 안 하면 늦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니까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남편 옆에 머무는 여자가 아니라 아예 회사를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이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긴 수술 끝에도 결국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회사를 찾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명판에는 남편 이름 대신 첩의 동생 이름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저를 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세가 악화되던 그 무렵 첩이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해 지분을 모두 넘겨받았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망 보험금은 전부 첩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수익자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죠.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다 짜여진 판이었습니다. 첩은 남편을 이용해 집안 빚을 갚고 가게를 차렸으며 동생을 회사에 들여 경영권을 빼앗고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보험금까지 챙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회사를 가장 가까이 두었던 여자가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저와 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울분 속에 건강까지 더 나빠졌고 결국 큰딸의 설득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낡은 상자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첩과 그 동생이 처음부터 회사를 노리고 접근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몰래 현금을 빼돌려 마당 은행나무 아래 묻어두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큰딸 내외와 함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집은 그대로 있었고 마당을 파내려 가자 낡은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수십억에 달하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남편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가족에게 속죄하려 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마당에서 발견한 무거운 가방을 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첩까지 들여와 지옥 같은 세월을 안겨준 남편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원망이 더 컸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무심한 얼굴로 평생을 나를 괴롭히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으면서 죽고 나서야 이렇게 뒤늦은 속죄를 하려 한 건지 억울하고 분했죠. 그런데 낡은 일기장 속 덜덜 떨리는 글씨로 쓰여있던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잘못은 지옥에서 벌을 받겠다. 하지만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였던 원망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했던 남편, 그러나 끝내 버리지 못했던 가족,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에 담긴 마지막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평생 짓누르던 원망의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진심으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세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남은 여생은 아이들과 손자들 곁에서 사람답게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끝내 찾아오는 희망과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